자,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선거 뒤로 다 밀어놓으니까 최근에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이 마이너 기사로 치부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이런 거대 정당들이 지금 부동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 자기들 책임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현재 부동산에 벌어진 건설 시행사들의 문제, 그리고 금융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려 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PF, 200조가 넘는 PF를 관리 가능하다고 하고, 또 거기 문제가 생기는 건설사들에 대해서 대주단 협약이니, 그리고 또 일부 경공매체리니 옥석을 가리니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지금 눌러놓고 시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지금 경기도나 서울에 주택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은, 자, 우리가 도박에 미쳐서 이 카지노 가가지고 이 도박 게임을 할 때는요, 그 속에서 항상 딸 것 같다라는 희망에 차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하면 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심지어 슬로트 머신 빠찡고 같은 걸 하더라도 딸 거라는 희망 때문에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까지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매몰되어 왔어요. 한국의 상류 기득권층이 자산을 축적하는 부분에서 부동산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왔다. 그래서 때로는 등락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정보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가기 전에 사서 올랐을 때 팔고 빠지고 하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두고 왔다. 그러면서 집값이 어느새 서울의 33평짜리가 14억이 돼버렸어요. 신축 아파트가. 그리고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3,714만 원이 돼버렸고, 그리고 아파트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에 육박을 해요. 이게 다 뭔가 하면 과거에 거품이 있을 때 건설사들이 거품으로 적용했던 부분을 이제 거품을 걷어내고 실질적인 가격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러면 거짓말을 해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3년 사이에 아파트 공사비가 2배가량 올랐다. 80%좀 올랐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고층 아파트 현장에서요.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건설사와 주민들 간에 트러블이 벌어지고 건설사가 빠진다고 하고 고층을 포기하고 그리고 개발 분담금을 갖다가 5억, 10억씩 내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집을 갖다가 굉장히 오버해서 짓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기껏해야 콘크리트 다세대 주택인데 거기에 온갖 형태의 고급적인 쇼를 집어넣죠. 그래야 비싸게 팔아먹을 근거가 되니까. 그래서 소나무 한 그루에 몇 억짜리를 갖다가 수십 개를 갖다가 단지에 놓고,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을 지하로 집어넣고 위에는 공원을 갖다가 조성하고 풀장을 넣고 폭포를 조성하고, 그리고 아파트 외관을 뺀질하게 했지만은 내부에는 뭐 갤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쓸고 냄새가 나고 물에 잠기고, 솔직히 본질적인 콘크리트 덩어리라서 기능성은 떨어지는데, 근데 평당 4,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실제로 비 오면 잠기고, 그리고 방수도 안 되고 갤로가 생기고 곰팡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기능에 치중한 게 아니라 그냥 삐까뻔쩍하게 이 이름 브랜드 짓고 조명 만들고, 그리고 아파트 외관을 갖다가 삐까뻔쩍하게 가짜로 만들고 이런 데 집중한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밥도 그냥 주고 골프 연습장 달고 수영장 달고 이런다면서 그걸 가지고 마치 부의 상징인 공간처럼 만들면서 그 속에서 내가 살면 나는 특별한 계층이 되었다. 나는 4, 50억의 자산가들과 어울리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다. 이런 걸 갖다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아파트 계급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아파트를 가지고 투기공화국을 만들 때
거기에 돈을 계속 갖다 대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투기공화국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기득권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를 더 안 사요. 알지요? 가격이 이것보다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금리가 이제 저금리 시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4년쯤 세계를 휩쓸었던 저금리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고금리가 보편화된다. 저성장이 지금 보편화되는 시대가 다가왔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 한 45%는 아파트를 살 능력이 안 돼요. 그 지금 무주택자들 중에 아파트 살 능력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또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제가 볼 때 20, 30%는 아파트 사는데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 빚을 내서 그걸 감당한다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 5억 든 사람이 은행에서 그 이상을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한 거죠. 근데 올라가기는커녕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고 이자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도 큰 문제예요. 지금 중국에 보면 오늘 중국이 금리를 갖다가 0.25% 인하해서 디플레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 살리기에 올인했다. 70개 도시의 집값 떨어지자 중국 정부가 긴급 부양책으로 금리를 낮췄다. 그런데 중국의 주택 가격이 지금 택도 없이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든데 지금 이걸 해가지고 중국의 부동산 거래를 회복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부동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미국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회복될 수 있느냐?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과잉으로 도심에 빛과 번쩍한 상업용 오피스 빌딩들을 지어댔다는 말입니다. 지으면 판이었으니까, 투기수단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그만한 가치를 가지느냐라는 부분에 직면했을 때, 수요가 있느냐고 했을 때, 가치도 없고 수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30%, 40%씩 까지니까, 그리고 입주하려는 사람도 없고, 그 비싼데 월세 내고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돈 빌려서 상업용 오피스텔을 산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이 상업용 빌딩발 금융위기, 은행위기가 올 수 있다고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한국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한국에서 이 아파트가 정부의 정책목이지 특례 신혼 보건자리 로운이나 특례 신생아 특공 또 더 나아가서 오늘 6억짜리 청약 통장, 드림 통장 이런 거 가지고 일부 바치는 거 외에 누가 지금 집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거 사는 사람들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아주 높은 가격의 집을 돈을 저리로 빌려준다니까 그게 특혜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자기가 갚을 능력이 있느냐? 갚을 능력이 없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노도강인이 금강군이 그러니까 노원, 도봉, 강북이니 금천, 구로, 관악이니 이럴 때 12, 3억, 13, 4억짜리 거기에 한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산 영끌 비투족들이 지금 죽을 판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끌 비투한 애들이 사회 첫발부터 빚을 지게 되고 그래서 20대, 30대부터 전 연령층 중에 부채 수준이 최고고 근로소득 증가율은 최하고 이제 불법 사금융에 내몰려서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도강인이 금강군이 이런데 한 40%씩 빠지게 50%씩 빠질 건데 이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거의 없을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 생기면 빚 갚는데 지금 다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끌 비투한다고 이 1년간 476조를 빌렸고 그리고 작년에요. 청년빚이 그중에 133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30 청년이 내 집 마련에 이렇게 많은 빚을 졌다는 거예요. 자, 이거 수습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투기공화국이 이제 종말을 내릴 때 마지막에 악마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 줄 쓴 놈을 잡아먹는다 그러죠. 그 마지막에 잡아먹힐 사람들이 지금 2030 이 비투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나라에
100만 불이 넘는 집을 지돈 절반 정도 들고 은행에서 50만 불이 넘는 빚을 내 가지고 100만 불이 넘는 집을 턱턱 사는 2030들이 어디 있습니까? 직업이 의사입니까? 기가 찬 일이죠. 자,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될 시간이 오고 있어요.